안녕하세요. 양먹은 토크의 김주한 유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필러계에서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죠. 가교제인데 BDD와 DV 안전성 논란에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뭐가 문제이고 또 이 논란이 왜 생겼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BDD와 DBS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많은 취재를 했던 김 기자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얼굴 부풀어 오르게 해서 유지되는 게 필러잖아요. 이제 주로 이게 히알루론산 HA라고 합니다. 이 성분을 몸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건데 히알루론산 자체가 이제 관절액이나 피부나 연골 이게 몸에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3일 이내에 다 분해돼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러라는 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계속 부풀어 오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이제 이게 다 빠져나가 버리면 효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교제라는 걸 씁니다. 분해되지 않도록. 그걸 이제 뭘 썼냐면 BDDE라고 요거를 한 1996년부터 계속 써왔어요. 이 가교제를 써서 HA를 혼합을 할 경우에 이제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효능이 유지가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 상장된 바이오플러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뭐 업계에서는 1996년부터 계속적으로 BDD를 이용해서 가교제를 써면서 필러를 제조해 왔는데 DVS라는 가교제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교제 안전성을 두고 약간 헤게모니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볼 땐 이제 두 진영이 최근 안전성을 두고 이제 맞붙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이 바이오플러스의 급성장이 있는 거죠. 사실 기존 BDD 진영에서는 당연히 이게 탐탁차이 아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이오플러스 이제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살펴보니까 DBS가 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새 매출이 4배나 성장했어요. 이게 뭐 최근 뭐 바이오 산업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급성장한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숫자죠. 결국 이게 이런 급성장이 가교제 헤게모니 싸움을 이제 불러일으킨 것이죠. 맞아요. 사실 이게 바이오플러스 말고 뭐 모든 업체들은 다 BDD를 사용하고 있고 바이오플러스만 사실 아주 작은 기업이잖아요. 매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기업이 이제 DVS 여기만 유일하게 DVS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들은 이런 후발주자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까 좀 초장에 좀 싹을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격을 하는 형국이고 바이오플러스는 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술 가지고 나왔는데 또 이게 너무 뛰어나니까 좀 우리 성장을 막기 위해 또 기존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음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맞서는 상황인 거죠. 그럼 저는 일단 오늘 기존 업체들 대변하는 입장에서 좀 생 공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BDD의 우려는 이제 BDO 측의 이제 우려는 이 DBS의 독성이에요. 숫자로 보면 DBS가 이제 BDD보다 18배나 독성이 센 걸로 조사됐죠. 18배 독성 강한 게 맞아요. DVS가. 그럼 사람들 생각하기에 18배 독성 강한 걸 피부에 주입한다? 이거 저거 큰일 나겠는데? 왜냐면 기존의 BDD도 약간의 이제 독성 성분이 있어서 뭐 피부 괴사나 안면마비 이런 부작용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독성이 18배 강한 걸 피부에 주입한다? 이거는 절대 안 될 일이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업계에서는 저거는 가교제로 쓰면 안 되는 물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바이오플러스 측 얘기를 들어보면 또 완전 다르거든요.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성분에 대한 독성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제가 갖고 온 게 이제 BDD 쪽의 독성인데 여기 LD50이라고 있어요. 하단에 보게 되면 LD50이 뭐냐면 생쥐 100마리를 넣었는데 50마리가 죽을 때까지 죽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BDD 성분을 주입할 경우에 이제 그 쥐가 죽는지 여기 보면 몸무게 킬로그램당 1134mg을 주입했을 때 전체 그 실험되는 개체량의 절반이 사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레빗이라고 된 게 토끼잖아요. 토끼도 마찬가지 몸무게당 그 킬로그램당 1130mg 넣었을 때 이제 사망했다. 개체량의 절반이 사망했다라는 건데 DVS 보시게 되면 같은 실험을 했을 때 렛 같은 경우에는 불과 32mg 그 다음에 이제 토끼 같은 경우는 14에서 36mg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개체량의 상당수가 이제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숫자만 봐도 DVS가 정말 독성이 강하다.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청자들도 보시겠지만
확연히 이 위험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뭐 방어하려고 가져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 표만 봐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이 정도면 이거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업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줄 필요가 좀 바이오플러스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DVS를 피부에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밖에서 HA와 DVS를 혼합하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 반응했다는 의미는 독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독성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밖에서 제조를 해요.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반응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독성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냐 지금 기존의 필러 업체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필러라는 제품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독약이 있어요. 거기다가 따기육에 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 기술로 인해서 이거를 이 독약 물질을 제거했어요. 근데 이거를 마시라고 했을 때 물론 100% 독약은 없겠죠. 근데 이걸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선뜻 그래 나 먹을래 나서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업체 입장에서도 그럼 이게 지금 독성 다 제거됐고 그래, 몸에 넣어도 안전해 해도 여전히 의구심은 들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다 없어졌을까? 혹은 만에 하나 문제가 없을까? 저희는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안전을 위하죠. 그 일반인들의 딱 생각이 딱 그 정도, 상식선이 딱 그 정도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선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DVS가 체내에 그냥 들어갈 경우에 그 생명 활동 반응을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DVS가 대신 그 생명 활동 반응 대신에 반응을 해서 생명체가 최종적으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응이 끝난 상태의 어떤 DVS가 몸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 생명 활동 반응을 대체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대신 반응할 일이 없는 거죠. 혼합하는 과정에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독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까 저는 이렇게 안전의 문제는 이 소비자 시각에서 이게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전문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잔류 DVS가 체내에 주입되면 이게 심각한데 부작용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잔류 DVS가 남아서 들어간다라면 그런 건데 반응 시간에 대한 좀 자료를 갖고 왔어요. BDD 같은 경우에 반응 시간이 12시간에서 24시간이에요. 그만큼 반응성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잔류 BDD가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DVS는 20분이면 반응합니다. 휘발유 있죠? 불안물질 확 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반응성이 좋습니다. 잔류 DVS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말씀하셨듯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아주 제로다라고 단언하실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휘발유 사례를 대셨는데 휘발유 태우면 다 타고났다고 해서 그 잔류 성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우려를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DVS 필러 제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저온 숙성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세척을 합니다. 설령 잔류 DVS가 남아있다고 해도 아주 깨끗하게 다 세척이 되기 때문에 잔류 DVS가 남아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한쪽 계속 이게 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은가 좀 제가 그럼 권위에 호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필러 시장의 양대 산맥인 엘러간과 갈더마 아시죠? 알죠? 이 그 글로벌 업체가 다 BDD를 기반으로 해서 필러 제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 기자 올해 제가 좀 만나고 대화를 나눠보면 권위의 호소라는 단어 굉장히 즐겨 사용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업체가 최초에 이제 BDD 사용해서 시장 장악했고요. 예. 여전히 잘 팔리니까 다른 거 개발할 필요 못 느꼈겠죠. 그 메디톡스 사례 보면 뭐 미국에서 이제 엘러간에 이제 기술 수출했잖아요. 더 좋은 그 보톡스 기술 개발해서 수출했는데 엘러간이 이제 기존의 자기 제품 잘 팔리니까 기술 도입해서 신제품 개발 안 하고 기존 제품 계속 팔고 있거든요. 구형 기술로 보톡스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사들였으니까 경쟁자 출현은 막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일단 좀 이렇게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검증된 제품이죠. 저희 거는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검증된 제품이라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휴젤이나 메디톡스 이제 국내 필러 업체들도 있잖아요. 이 업체들도 다 BDD 사용하고 있어요. 그 고객의 요구와 이 안전성에 고려한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국내 필러업체들은 2등 전략이라고 봐야죠. 엘러간과 갈더마가 확립해 놓은 그 BDD 공정을 그대로 베껴서 따라가는 거고 거기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으니까 우리는 더 싸게 만들어서 팔아서 매출 좀 내보겠다 이런 거라면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저는 다른 스토리라고 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업체들도 이도 어차피 할 거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DVD가 그렇게 훌륭하면 그걸 이용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사실 저도 이 기술을 보니까 뭐 특별한 뭐 레시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충분히 같이 이 기술을 따라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필러 업체들은 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근데 이게 뭐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DVS의 어떤 가교도라든가 이 반응성이라든가 이걸 완벽하게 통제하는 기술, 이 공정을 확립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DVS를 세척해서 정지하는 기술까지 이 세 가지 기술을 확립하는 데 한 10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만약에 지금 기존의 필러 업체들이 BDD 필러 업체들이 DVS 방식의 필러를 만든다 그러면 바이오 플러스가 10년간 겪었던 그 챌린지 있죠. 이걸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진짜 이 카드는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건 또 이제 말했으면 안 드릴 수가 없겠네. 일단 예전에 메디톡스와 바이오 플러스가 6개월간 DVD 판매 유통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작용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달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그냥 음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또 확인해봤는데 이게 2016년에 이제 메디톡스하고 바이오 플러스가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년간 판매량을 보고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는데 최초 생각했던 물량을 못 팔아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됐고요. 현재는 지금 다른 제약사의 DBS 필러 국내 판권을 지금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짧게나마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이게 얘기가 이게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느 게 옳다 그러다 할 수 없으니까 이 토론의 견해가 좁혀지지도 않고 투자자를 위한 어떻게 우리가 정리 발언을 한 번씩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이오 플러스 입장을 들어보면 또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뭐 BDD 입장에서 저희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엄밀히 또 따지고 보면 뭐 DVS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제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BDD 측이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또 이제 안전을 위한 노력은 마지노선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논란을 좀 접하면서 결국에는 그 최근에 논란이 됐던 샴푸 있죠. 모다모다 사례처럼 식약처 같은 곳에서 좀 심판 역할을 통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면 계속 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뭐 방송이 이제 이렇게 좀 열띤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공격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체질이죠. 저는 이게 원래 단골 기질이라 체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격수 맡아볼 예정입니다. 저는 좀 수비수 해보니까 이게 좀 스스로 좀 약먹은 토크 시청자들한테 좀 제가 좀 똑똑하게 좀 비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시청자들 보시고 이 토론회 보고 이제 어느 쪽이 더 괜찮은 의견인지 그 댓글에 흑과 백으로 이렇게 의견을 표시해주면 저희가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향후 이제 이 관련 기사를 쓰는데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뻐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이 최고입니다. BDD든 DVS든 잘 살펴보시고 필러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DBS 필러를 제조한 바이오 플러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